뒤로 자그마 디자인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거의 헤어라인 쪽으로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색을 해서 SK1은 저희가 페리오스튬에 주사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스마스, 서브스마스, 템포럴 팻까지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래서 밀어 올리고 안쪽에 앵커링을 주니까요. 헤비니스가 좋아지고 지금까지 늘어져 있던 어떤 스마스에 힘을 준다, 스트렝스를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공간들이 다 딥템포럴 파샤의 슈퍼피셜 파샤와 또 연결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 인젝션들이 그쪽을 밀어 올리거나 약간 이동을 하면서 이 템포럴 익스펜전까지 시켜준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펜 좀 주세요. 함께 물어볼까요? 함께 물어볼까요? 네, 됐습니다. 만디블 연결을 주고 제가 CK4 시술을 할 거고요. CK4는 크게 4개로 분리해서 이분하게 까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분하게 평평하게 까는 게 중요하겠죠. 스프레드하게 까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부위를 나누어서 처음에 시술할 때는 0.25, 0.25, 0.2 이렇게 우리가 주사를 한다는 생각으로 주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핀치를 하고 0.7 남은 거 주시면 돼요. 항상 제가 몇 cc 쓰는지 용량을 바꿔주세요. 쓰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방향을 틀고요. 그래서 서브큐테니어스에 0.25 0.25 최원서 원장님께서도 주로 캐뉼라 쓰실 때 25게이지 캐뉼라를 선호하십니까? 네, 저희는 주비덤은 다 25게이지 씁니다. 이마 할 때만 23게이지 사용하고요. 다 25게이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마는 23게이지를 사용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들이 잘 굽어서요. 이제 네, 모양을 플렉스하게 잡기 위해서. 되니까요. 네. 23게이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23게이지 편해서 23게이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잠시하고요. 그래서 SK1, SK4 시술을 하였고 실제로 저희 진료 현장에서 CK1, CK4만 해도 고개를 숙여서 우리가 찍어보고 하면 헤비니스가 많이 좋아진 것들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T1으로 넘어가는데요. 전체적으로 CK1에서 리프팅 시켜주고 CK4로 요즘은 어떤 책이나 라이브 서저리에 보면 텐사일 필드를 만든다고 하는데 이렇게 깔아서 평평하게 스프레드하게 텐사일 필드를 만들어서 이쪽을 리프팅 해주고 다음에 T1으로 넘어와서 주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T1은 힘을 약간 빼볼게요. 네, 마세터와 템포라리스 연결되어 있고 이제 템포라리스의 힘을 좀 빼기 위해서 턱을 약간 힘을 빼고요. 오큘라이 머슬 밑으로 템포라리스 머슬 밑으로 주사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오큘라이 머슬에도 익스펜전에 영향을 주고 전적인 펴는 역할을 하기 위한 주사이기 때문에 왼손으로 제가 살짝 당기고 주사를 하는 게 좋고 만져서 흉물 부위에 주사를 하고요. 이쪽은 혈관의 위험이 있죠. 이제 템포럴리스 머슬이 오리진이 본에서 오리진 되는 게 있고요. 딥템포럴 파샤에서 오리진 되는 게 있는데 저희가 아무리 이게 본을 터치를 한다 그래도 그쪽 머슬의 일부 컨택이 되기 때문에 머슬에서 뱃슬이 올라올 수 있으니까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백잉을 해서 거의 한 10초 8가지 세알이고 시술을 하는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1, 2, 3 주사를 할 때도 엄청 천천히 주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 혈관의 위험이나
부작용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천천히 주사를 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얻고자 하는 T1에서 얻고자 하는 볼륨의 이펙트 그리고 추가적으로 얻고자 하는 익스펜전의 이펙트를 얻기 위해서 익스펜전 이펙트를 얻기 위해서 이걸 빨리 볼루스로 주사를 하면 이런 효과를 얻기가 좀 덜하겠죠. 그래서 굉장히 천천히 하고 MD 코드에서는 1, 2, 3 기다리고 1, 2, 3 기다리고 1, 2, 3 기다리고 이렇게 해서 주사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대편에 있던 0.5 남아있던 볼루마를 사용했고요. 다음에 저희가 디자인 좀 주세요. 까만색 C1으로 넘어가겠습니다. C1 많이 보셨던 라이브이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요. C1, C6, JW, 4, 5 동시에 진행을 하면 되겠죠. 네, 펀치하고 볼륨 맞추세요. 저는 여성 환자분 같은 경우는 C1, C2에는 볼루마를 쓰게 되고요. 네. JW는 블록수를 쓰고 나름 정해서 하고 있고 C1은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넓게 하는 것이죠. 라비오 멘탈 크리즈를 좋게 하고 퀸의 랭스링을 유도하고요. 립의 프로트루전이 안 되도록 더 좋게 만들고 0.7을 C1에 쓰게 되죠. 처음에 시술하시면 C1에 0.7을 쓰면 약간 넓게 주사가 되지 않으니까 뭉쳐서 약간 소세지 같은 모양으로 임플란트 하는 경우가 있는데 굉장히 넓게 주사를 하면 정말 이렇게 펴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고 퀸 앞으로 가서 재주사를 하게 되죠. 최원선 지금 원장님, 주사하는 위치는 네, 먼저 말씀하십시오. 네, 지금 주사하는 위치는 서브큐테니어스 되는데요. 이분은 무턱이 그렇게 심하지 않으니까 서브큐테니어스 주사를 하고 C4나 C3를 주사할 때는 뭐 니들로 주사를 할 수 있고 여기서 볼륨을 저희가 임플란트 하듯이 맞춰줄 때는 본과 멘탈리스 사이에 주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깊게 들어가서 본 위에서 볼륨을 주는 그러한 방식으로 주사를 하게 됩니다. 네, 플로우에 올라온 질문 볼륨 중에 주세요. 그 펀치 주세요. 원장님이 T1을 주사할 때 먼저 CK1하고 CK4를 주사하고 T1을 주사하시는데 네. T1을 CK1하고 CK4 다음에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네, 잠깐만 요거 하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일단 JW4에 리니어하게 주사를 하게 되고요. 로어 마진, 만디블의 로어 마진의 경계를 우리가 만들고 데피니션을 만들고 늘어진 레티스마를 교정한다 라는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한 코드가 되겠고요. JW5가 되겠고요. 아프세요? 펀치 하나만 더 줄래요? 그리고 지금 제가 캐뉼라 직경을 자꾸 여쭤봤는데 그 아까 퀴즈 수요에도 나왔지만 그 니들을 사용할 때 이제 작은 직경의 니들이 오히려 바스큘라 엑스턴트의 리스크가 높다 그랬는데 제가 보기엔 니들보다도 오히려 캐뉼라 경우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캐뉼라가 되도록이면 이제 세이프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정말 이제 뭐 30게이지 27게이지 캐뉼라는 드물겠지만 30게이지 캐뉼라 같은 경우에는 아테리 펑처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위험한 네. 부위는 30게이지 캐뉼라는 되도록이면 조심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굉장히 얕게 주입을 하거나 이제 세이프한 부위를 이제 델리키트하게 할 때는 이제 30게이지도 괜찮지만 지금처럼 입 주변, 그 페이셜 아테리 주변을 할 때는
환자분이 통증에 힘들지 않고 그 구멍 뭐 엔트런스 자체가 너무 눈에 띄지 않는다면 되도록이면 굵은 게이지의 캐뉼라를 사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볼륨하고 0.5 남았는 것이지. 이제 조라인 끝나는데요. C6 네, 캐뉼라지. C6를 시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주세요. 좀 돌려보시고. JW 라인에 시술한 엔트리 포인트로 들어가면 되는데요. 다시 했습니다. 네. C6는 스피테니어스로 주사를 하게 되겠죠. 라테럴 친의 서포트를 주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 환자분들이 가장 신경 많이 쓰는 게 좌울이잖아요. 그래서 좌울에서 더 내려오기 밑에 이제 쿠션에 있는 라테럴 친의 서포트를 주고 프레자일 서커스가 있는 경우는요. JW45를 할 때 프레자일 서커스에 주사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키모플라즈가 되겠죠. 리프팅의 실제적인 효과도 있지만 이 꺼진 부위가 채워지면서 캐모플라지 있는데 이분은 괜찮으셔서 안 했고 캐모플라지 할 때는 서브큐로 하는 게 더 좋습니다. 니드로 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보시면 모양을 잡을 때 서브큐로 하는 게 더 좋다고 하고요. 저 과거에 그 초크 주세요. 과거에 드마요가 저 시술할 때 항상 CK1하고 T1으로 넘어가고요. 한번 더 보세요. 네. T1으로 넘어갔죠. 0.1, 0.1, 0.1 쓰고 0.7을 T1 쓰고 다음에 0.5를 SK 썼는데 제가 지난번에 갔을 때 드마요 MD 코드 인스티튜트에서 그 질문이 나왔었어요. 지금 오늘 하신 그 똑같은 질문이 나왔는데 근본적으로 취익에 대한 어떤 파운데이션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0.1을 이쪽에 더 쓰게 되고 T는 T1에서는 모자란 부분 더 쓰면 되니까 그 다음에 T1으로 넘어간다고 했습니다. 순서는 어차피 결국 바로 시술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고 보는데 취익을 먼저 시술하는 게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형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다음에 CK1에 0.3 네. 넣으시고 CK4에 0.7 넣으신 건가요? 네, 0.1, 네. 0.1, 0.1 넣고요. CK4에 0.7을 넣고 T1은 0.5, 0.5 이렇게 넣고요. 네네. T1은 항상 좀 모자라는 환자들이 많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시술을 할 수 있고 캠프레는 제가 넣을 수 있는 위치가 두 군데 있는데요. 수프라페로스튬 넣을 수 있고요. 인터파셜 스페이스 넣을 수 있죠. 스퍼피셜 템포럴 파샤와 딥 템포럴 파샤 사이에 넣을 수 있죠. 그때는 우리가 캐놀라로 넣는데 템플을 보고 환자가 일반적인 경우는 니들로 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페로스튬에 바로 주입해서 주사하는 게 훨씬 편한데 스켈록터나이즈 돼서 이렇게 피부가 관자놀이에 거의 붙어 있는 어떤 그런 환자는 일단 본 쪽에 저희가 주사를 해놓고요. 캐뉼라로 인터파셜 스페이스를 찾아서 주사를 하게 되죠. 이 템포럴 파샤는 템포럴스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 인터파셜 스페이스에서는 캐뉼라로 그 템포럴 파샤를 뚫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억지로는 밀어넣지 않는 이상. 그래서 캐뉼라로 어떤 그 파샤가 펑쳐되는 어떤 느낌, 그리고 자연스럽게 최고 깊게 들어갔다는 어떤 느낌으로 들어가면 다 그 인터파셜 스페이스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술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펀쳐 주시고요. 볼리프트 0.5 남은 거. 저희가 볼리프트로 스케이스를 시술하겠습니다. 하고 T1, 2, 3 다이렉트로 같이 하게 되고요. 좀 빠르게 시술하도록 할게요. 0.2, 0.1, 그 다음에 볼벨라 바로 주세요. 그리고 같은 오프닝으로 닦아주세요. PT1, 2, 3는
오스티얼 레벨 하는 거죠. 다 아시다시피 수프라피엘 오스티얼 레벨에 마이크로 어리크트로 0.2를 한 번에 0.01에서 0.05 정도로 놓는 기분으로 하게 되고요. TT 1, 2, 3 메디알을 할 수 있습니다. 스킨과 본이 거의 붙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특히 메디알에서는 수프가 없는 경우가 거의 많죠. 나이가 또 드신 분들은 이쪽에는 거의 붙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지금 또 플로우에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지금 부위를 시술을 하실 때 네. 인프라비탈 팻을 눌러주기 위해서 마이오 모듈레이션을 활용을 할 수 있는지요? 있다면은 어느 층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좋을지, 그다음에 프리셉탈 스페이스에 잘 들어갔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네, 스케이스로에 저희 방금은 수프 했고요. 더 깊게 하면 뒷말라 페페드 쪽에 할 수 있죠. 그 밑에 머슬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립 엘리베이터 머슬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주사를 하면 그 립 엘리베이터 머슬들 위로 주사를 하게 되니까요. 전체적으로 그 근육들을 억제하는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내용들은 마이오 모듈레이션은 그렇게 되고 스케이스3뿐만이 아니고요. 컨트롤 주세요. NL에 대한 부분도 어제 또 아침에 마이오 모듈레이션 강의를 하셨죠. 우리 태국 의사분께서 그분처럼 여기 주사를 하면 마이오 모듈레이션은 립의 엘리베이터들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주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눈 밑에 CK3는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소위 말하는 악광대, 안티리어 말라에 주사를 하는 것은 스페이스들이 꽤 나오고 들어가 보면 저희가 저항이 없는 주사를 해야 되는 스페이스를 굉장히 쉽게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 시술은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닌데요. 촉 한번 줘보세요. 흰색 촉 한번 줘보세요. 문제는 저희가 이제 티어2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그리게 되면은 EV를 시술하는 거 어려운 거 아니죠. 선생님들께서 이쪽을 볼륨을 주는 거 굉장히 자신 있게 우리가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쪽의 함모를 이 티어술 와인, 그 와인이나 또는 와인의 어떠한 상부의 함몰이 있는 환자를 주사를 할 때가 어려운데요. 아래쪽에서 특히 이제 알라의 베이스에 약간 1cm 위에 상부에서 보통 이제 엔트리 포인트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들어가면 페로시움 밑으로는 주사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쉬운데 어떤 환자 같은 경우에 수프가 없고 스킨이 밑에 달라붙어 있어서 이 선을 해결해 줘야 되는 환자들은 레테럴하게 어프로치 할 수도 있죠. 오큘라이 머슬 위에 필러를 까는 것은 원칙적으로 당연히 어떤 경우에서도 하지 않아야 된다고 다들 알려져 있고 교과서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렇지만 이 스킨과 머슬이 붙어 있는 그 부위를 디태치하기 위해서는 옆으로 들어가서 킬러를 놓는다기보다는 어떤 이제 분리를 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킬러를 미세하게 정말 필름보다 더 얇게 사용할 수 있다면 그렇게 사용하는 경우는 옆에서 들어가서 우리가 시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원칙적으로는 다 머슬 밑으로 들어가서 시술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됐고요. 티어스로도 많이 좋아진 것 같고 이제 입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펀치 한번 줘보세요. 볼립 드립니다. 입술은요 보시면 네. 입술 보시면은 이쪽은 시술한 입술이죠. 이쪽은 시술하지 않은 입술인데요. 물론 위에 저희가 시술해서 약간 올라가 있긴 했는데 항상 젊으셨을 때는 보세요. 여기 확대해 주시면 젊으셨을 때는 입술이 이렇게 되어 있겠죠. 나이가 들면서 위에 입술이 아래 입술 덮고 이렇게 내려오죠. 이쪽에 조직이 콜랩스가 오고요. 아랫부분에 조직이 콜랩스가 오고 자그마틱 포스 메이저 머슬이 약해지죠. 그리고 본도 디스옵션 되고
스킨이 얇아지고 약해지니까요. 스킨 때문에 세깅도 오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이고마틱 메이저가 이쪽에 있다가 이렇게 내려가죠. 여기가 자이고마틱 메이저의 인설션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주사를 해서 이렇게 텐사일 스트렝스를 주고 이쪽 콜랩스에 서포트를 줘서 입술을 LP1의 목적은 LP1과 6의 목적은 입술을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에이징 트리거 포인트의 한 군데인데요. 이 부위를 이렇게 만들어서 더 이상 처지지 않게, 나이가 더 들지 않게 보이는 게 저희 목적이 되겠고요. 잠깐만요. 고개를 좀 볼게요. 펀치를 하고 볼리프트 주스, 캐뉼라를 주세요. 25게이지. 색으로 줘도 돼. 빼주시고 피 좀 닦아주세요. 저희가 반대편에 LP1과 LP6를 이미 시술을 했습니다. 이번 살짝 힘을 빼볼게요. 이제 위로 먼저 할 수도 있고 아래로 먼저 할 수도 있고요. 최 변호사님 지금 입술 시술을 하실 때 네, 그 근육하고의 깊이를 비교해 보면은 머슬 네. 위쪽으로 봐야 되나요? 머슬 아래라고 봐야 되나요? 머슬 아래라고 봐야 되죠. 네. 저희 오클라이 머슬이 이렇게 우리가 계속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머슬 아래로 가야 되고요. 주사를 0.2를 하고 아랫부위에 깊게 들어가면 안 되고요. 많이 빼서 서브큐테니어스 레벨로 들어가야지 저희가 주사해야 되는 그 레이어에 맞습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한 번에 들어갈 수가 있고요. 0.1을 캐뉼라로 주사를 하고 LP6를 주사를 하게 됩니다. LP6를 넓게 펴서 주사를 하게 되고 이제 입꼬리 시술할 때는 당연히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우리가 주사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LP6를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쪽에 콜랩스를 줄여주면 확대를 한번 해볼까요? LP1과 LP6 시술에서 아까보다 많이 좋아진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이 좋아졌죠? 그리고 니들 주세요. 볼로마. 아까 반만, 오른쪽만 저희가 시술을 했는데요. 볼벨라. 니들. 네. 제가 이 큐빅 보우는 나이가 들면서 넓어지거든요. 그래서 LP2를 시술할 때는 큐빅 보우의 시술을 이 라인대로 가면 안 되고요. 우리가 가상에 더 뾰족하고 샤프한 선을 상상을 하면서 만들어야 됩니다. 시술까지 하게 돼서 뭐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LP2를 큐빅 보우를 주사를 하고 립9을 주사를 하게 되겠죠. 나이가 들면서 이 레드 존과 화이트 존의 경계가 없어지고 약해지니까요. 립9에 LP3 upper를 시술을 하는데 거의 보시면 레드 존 쪽에 붙어서 하셔야 됩니다. 레드 존 쪽에 붙어서 수술을 하게 되고 지금 사용하시는 제품은 볼벨라 사용하고 네, 계십니까? 볼벨라. 이게 그 립9에는 볼리프트, 볼벨라 다 사용할 수 있는데요. 뭐 앤디코드 책에는 이렇게 돼 있죠. 데피니션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볼리프트를 사용하고 서브타일 데피니션을 주기 위해서는 볼벨라를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어 LP3를 하고요. 아까 보셨다시피 이쪽에 저희가 서포트를 좀 주고 미케니컬 블락을 하는 게 좋겠죠. 이쪽에 미케니컬 블락하면 이렇게 내려오는 것들을 좀 막을 수 있고 볼륨을 주고요. 그다음 LP4 라테럴 튜브 그래 주사라면 혈관이 다 뒤쪽에 있는 경우가 훨씬 많죠. 물론 앞에도 있을 수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다 뒤쪽이기 때문에 LP4 이렇게 주사를 합니다. 이 보이시나요? 박테리아 보이면 제가 한번 해볼게요. 주사하면 이 빈 공간이 있습니다. 끝에. 그래서 주사하면 옆으로 자동으로 이렇게 퍼지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LP4 주사를 하고 반대편에 LP4 주사를 하고요. LP5 주사라고요. LP4가 이제 센트럴 튜버클 말하는 거죠. 센트럴 튜버클에 LP4를 주사를 할 수가 있죠. 쭉 한번 줘보세요. 에이징 프로세스가 이게 이제 입술이 내려오고 인중이 길어지고 이렇게 말려 들어오는 파트가 있고요. 이렇게 넓어지는 거기가 있죠. 왜냐하면 오리스 머슬 자체가 이렇게 넓어지고 말려 들어오고 주사를 해서 오리스 머슬의 텐전을 강화시켜주고 내려오는 어떤 루즈닝을 약화시켜주는 그러한 의미가 있고요. 쭉 한번 줘보세요. 인중은 LP7인데 옆으로 이렇게 넓어지니까 인중이 없어지고 약해지죠. 직선으로 안 하죠. 당연히 굉장히 급한 사다리꼴로 해야 되겠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인중 직선으로 하면 위에가 엄청 넓어 보이죠. 완전히 넓어 보여서 정말 이상한 모양이 돼서 컴플레인 엄청 심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중을 가능한 서브더마리 할 수 있도록 해서 좀 얇게 해서 만들어주고 대편 주세요. 한 번 더 주세요. 방금 주세요. 쓰던 네, 원장님 반대편에서. 그 하면서 대답을 좀 하나 부탁드릴게요. 지금 네. 그 플로어에서 굉장히 많은 양의 필러가 들어가는데 환자가 네. 의외로 이제 가격에 대한 저항이 없는지 이와 같은 네. 이제 고용량의 시술을 할 때는 어떻게 환자를 상담하거나 이제 설득하고 시술을 하는지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네, 저는 이제 그 MD 코드의 어떤 코드화된 시술에 대한 상담을 직접 환자한테 하는데요. CK1의 어떠한 역할, T1에 대한 어떤 확장의 역할,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 티어스루나 나조라의 폴드 또는 무턱이라든지 특정한 어떤 디스트랙션, 환자가 가지는 자기의 특정 원트로 대원을 하는 경우도 있고 광고를 보고 얼굴 전체를 컨설테이션 하는 경우도 있는데 특정한 원투로 와도 이러한 것들이 얼굴이 다 연결이 되어 있고 여기가 시술을 해야지 같이 다 좋아질 수 있다. 그리고 우리의 시술의 목적이 지금 현재 젊어지고 얼굴이 좋아지는 1번의 목적이고요. 두 번째 목적은 이런 곳에 주사를 해서 익스펜전을 시켜놓고 안에 볼륨아이징하고 볼륨 리스토레이션하고 스마스를 확장시켜 놓으면서 내가 나이가 들면서 에이징 프로세스의 속도를 줄이는 게 두 번째이기 때문에 지금 시술해 놓으면 내가 늙는 속도를 엄청 줄일 수 있고 지금 당장 좋아진다고 설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한 개 한 개 코드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환자들이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자, 환자 일단 시술은 끝났는데요. 네, 한번 그러면은 두 분 다 이제 어느 앉아보겠습니다. 정도 정리를 해주시고 앉아보고 박혜수 원장님도 한번 들어간 용량을 네, 한번 정리를 컴퓨터 해주시기 한번 바라겠습니다. 만져주세요. 네, 드라이브 하나 주세요. 우리가 9cc, 11cc, 12cc 하고 힘들었죠. 그러니까 박혜수 입술이 좀 원장님은 아프죠. 저희가 잠깐 입술 한눈을 위에가. 파는 사이에 거의 무에서 거울 유를 한번 보실래요? 창조하듯이 턱을 엄청 만드셨는데 좋아요. 그죠? 잘 모르겠죠. 지금. 네. 턱도 엄청 좋아지시고. 네, 최원성 원장님 준비됐으면은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환자분은 전체적으로 이제 필러가 14cc 정도 들어갔습니다. 제가 과거에 볼륨에 어떤 포커스되어 있는 필러를 이제 14cc, 20cc를 하면 이 이마를 제외하고 14cc이기 때문에 제가 포이드 만약에 하게 되면 거의 더 많은 용량이 들어갈 텐데요. 지금의 방식들은 제가 리프트업 또는 전체적인 어떤 스프레드, 리프팅에 대한 부분, 또 스프레드에 대한 부분, 텐전에 대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시술하니까요. 이렇게 많이 들어가도 환자분의 아이덴티피케이션 유지하면서 더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14cc 들어간 것 치고는 정면에 굉장히 볼까요? 자연스러운 네.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한번 환자분 옆으로 웃어봐 옆으로 한번 주시겠어요? 보시고요. 여기 한번 웃어봐 주실래요? 안 되지.
아, 네, 지금 마취 저희가 때문에 멘탈리스트 네. 블락을 해가지고요. 네. 저장 선생님 저희 블락을 몇 군데 했습니다. 인프라부터 블락하고 멘탈리스트 블락을 해서 지금 좀 못 웃는데 한 크게 한번 웃어봐 주시겠어요? 네, 됐습니다. 네, 확실히 정말 전체적으로 리프팅 업이 되시고. 확실하게 되신 것 같은데요. 네. 됐습니다. 네, 라이브 해주신 최원수 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쪽으로 카메라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박혜수 원장님도 디자인 한번 좀 전후 한번 이렇게 보여주실까요? 네, 한번 전 사진도 띄워봐 주시고, 약간만 들려주실까요? 네. 아까보다도 훨씬 더 정말 정리가 잘 된 것 같은데요. 들어간 용량이 어느 정도 들어갔나요? 예, 제가 예상했던 건 9cc였고 그 JW45를 한 번 더 넣으려고 해서 그것까지 시간이 남아서 한 번 더 넣었습니다. 그래서 11cc고요. 이 환자분이 약간 웃으실 때 원래 입꼬리가 좀 비대칭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추가로 잡아드리냐고 2cc를 더 썼습니다. 토탈 12cc입니다. 네, 정말 통 모양이 훨씬 보기 좋게 예쁘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박혜수 원장님도 라이브 데모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해주신 두 분 원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고요. 자, 이제 저희 마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정말 긴 시간 많이 고생을 해주셨고요. 근데 고생한 만큼 또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뭐 이번에 그 새로 런칭한 AA 시그니처 프로그램들도 많이 도움이 되고 이번에 새롭게 또 준비한 또 그 퀴즈쇼도 재밌었던 준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가해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드리고 준비해주신 AMI 스태프 선생님들도 감사드리고 먼 외국서부터 와주신 닥터 레미니스 앤 샤올라임 다 감사드립니다. 네, 박경호 원장님 어떠셨나요? 네, 저도 굉장히 공부를 강요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긴 하지만 그 공부를 강요당하면 굉장히 즐겁고 즐겁다고 강요를 당하고 있지만 네, 참 감사합니다. AMIT도 감사하고 또 강의를 준비해 주셨던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하고 오늘 그 심포지움에 참여하셨던 저희 선생님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신 외국 선생님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고 심포지움의 마무리를 AMI 쪽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AMI를 대표하는 양일간의 시그니처 심포지엄을 위해 수고해주신 16분의 런앤인스파이어 패컬티 원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AMI의 교육 프로그램은 단순히 술기 향상만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제품이 원장님들의 술기와 만나서 환자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의미 있는 경험이 더 많은 의료진과 공유될 수 있도록 의료교육 그 이상을 바라보고 프로그램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네, 함께 해주신 패컬티 선생님들 그리고 강의와 술기를 통해서 AMI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5천여 명의 원장님들의 행동 변화가 일어나고 학술과 공부를 열망하는 의료진 분들이 더 많아지기를 희망합니다. 양일간의 학술 프로그램에 참가해 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안전한 귀갓길 그리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